시간은 사회시간입니다. 교과서 137쪽을 펴주면 되겠습니다. 학습목표 확인해 볼게요. 학습목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뭘 하면서? 그렇죠. 경제교류를 하면서 겪는 문제점을 한번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총 2시간에 걸쳐서 할 텐데 오늘은 그 2시간 중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경제교류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경제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 반 친구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볼게요. 최근 땡땡 나라는 우리나라가 철강을 수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땡땡 나라가 우리나라의 철강 수입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땡땡 나라는 왜 우리나라 철강을 수입하는 것에 반대를 할까? 무역 관련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의문이 생기나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8쪽을 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이익도 보기도 하지만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중국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배에 어떤 물건을 실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져오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고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죠. 자,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자, 이 중국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농산물 수입량이 정해져 있어서 더는 수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할 수 있는 최대 양을 정해 놓은 거예요. 국가에서. 정리해보면 다른 나라의 수입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다른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것을 우리는 수입 할당제라고 합니다. 즉 수입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넘어가면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수출 감소라는 문제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국산 물건에 붙이는 높은 관세입니다. 관세는 국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수입하는 세탁기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보세요. 다른 나라는 15%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50%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2018년까지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세탁기에 관세를 0.3%밖에 부과하지 않았어요. 18년 전까지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50%까지 올려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세탁기가 잘 팔릴까요? 그래서 잘 안 팔리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특정 나라에 대해서 높은 관세,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현상을 관세 장벽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수입품의 장벽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하나의 장벽처럼 수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벽을 딱 친다는 거죠.
수입 거부 때문에 다른 나라와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당분간 땡땡나라와 땅땡나라의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나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를 내리는 거죠. 자, 이것을 세이프 가드라고도 합니다. 세이프 가드. 수입 금지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수출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이프 가드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려버리면 우리나라는 되게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외국산에 의존해야 하는 물건의 수입 문제. 자,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기술이 아주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나 이런 커피 같은 것들은 대부분이 수입을 해오는데,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땡땡 나라의 커피 생산량이 크게 줄어서 수입이 어려졌다. 그렇죠. 이런 원유나 커피를 생산하는 곳에서 우리가 수입을 못 해오면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 문제를 알아봤는데, 이런 네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렇죠,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세계 여러 나라는 무역을 하다가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자기 나라 경제만을 보호하다 보면 다른 나라 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 문제점 첫 번째, 다른 나라와 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는 새로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나라에만 이익만 생각해서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나라의 경제를 보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 나라의 경제를 보호하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나라에서 너무 많은 제품을 수입을 하다 보면 자기 나라의 산업이 발전을 못하고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정해놓고,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정해놓고 자기 나라의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엄마처럼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나라의 기업이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켜주는 겁니다. 두 번째, 국민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다른 나라 물건을 수입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공장이 문을 닫아서 실업자가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값싼 수입 농산물을 먹으면 국가 유지의 기본이 되는 농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해 볼까요? 만약 우리나라가 농업을 하지 않고 쌀 같은 모든 음식을 모두 수입에만 의존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모두 수입만 해오다가 수입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굶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국민의 생명, 즉 국가 유지의 기본이 되는 이런 농업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농업 관련해서는 세이프 가드 등과 같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다른 나라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볼게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물건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서 우리나라 사람이 피해를 받고 있어. 보세요. 같은 냉장고인데
우리나라 냉장고가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수입산 냉장고는 한 50만 원이라고 칩시다.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수입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100만 원짜리보다 50만 원짜리를 사겠죠. 이해했나요?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현준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상황 변화에 대처하며 다른 나라와 무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친구들과 토의를 했다고 하네요. 다른 나라와 생기는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무역 문제로 생기는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국가 간에 무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첫 번째, 세계 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를 함께 협상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세계 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를 함께 협상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무역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제기구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국가 간에 이렇게 협상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국제기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무역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WTO라고 합니다. 자, 한국말로 하면 세계 무역기구라고 해요. 자, 국가 간에 이런 무역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WTO에서 중재를 해줍니다. 자, 하지만 이 WTO가 개입을 해서 중재를 했을 때 생기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직접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내려줍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기간이 걸린다. 자, 예를 들면 아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냉장고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발을 해서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무역을 못하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좋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